자, 그러면 저희 이번에는요, 신문에서 경제면 살펴볼 시간인데요. 자, 소희 아나운서,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첫 번째 소식은요. 트럼프 관세가 기운 불안, 국채 현금으로 일단 대피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이 세계 경제에 충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자 금융시장에서 안전자산 대피 기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투자자 자금이 국채 현금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데요. 먼저 글로벌 금 ETF는 올 1분기에 약 28조 원이 순유입됐습니다. 팬데믹 이후 최대 수준이고요. 금 가격도 온스당 3,148달러를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연초 대비 상승률은 17%가 넘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기관 투자자들도 포트폴리오에서 현금 비중을 빠르게 늘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미 국채 가격도 상승하면서 10년물 금리는 4.13%까지 떨어졌습니다. 국채 매수세는 유럽 시장으로까지 확산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같은 불안감이 증시에도 굉장히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S&P 500 지수는 1분기에 4.6%, 나스닥은 10% 넘게 빠지면서 2년 반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보험과 헬스케어 같은 경기 방어주만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선 스태그플레이션과 무역 전쟁, 또 미국의 독보적 지위 약화에 대한 우려가 시장의 강세장을 꺾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방어적인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 함께 보겠습니다. 중대미 투자 제한, 유럽연합 보복 관세, 각국 상호 관세 긴박 대응.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방침에 대응해 세계 각국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 미국 투자에 대한 기업 승인 절차를 사실상 중단했고요. 향후 관세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전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과거 안보나 자본 유출을 이유로 일부 제한하던 방식보다 훨씬 강력한 조치고요. 중국의 지난해 대미 투자는 약 69억 달러로 전년보다 5% 넘게 줄었습니다. 유럽연합도 보복 조치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미국의 철강, 알루미늄 관세뿐 아니라 자동차 관세에도 대응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미 총 42조 원 규모의 보복 관세를 이달 중순부터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고요. 캐나다 역시 미국의 추가 관세에 맞서서 보복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각국이 긴박하게 움직이면서 이 무역 갈등 당분간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도 함께 보겠습니다. 밸류업 공시 늘었지만 금융주 랠리는 글쎄. 올해 초에 줄어들었던 기업가치 세고, 이른바 밸류업 공시가 다시 늘고 있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주주 환원이 기업 경영의 주요 흐름으로 자리 잡은 건데요. 지난달 밸류업 관련 공시는 총 20건으로 전달보다 4건 늘었습니다. 셀트리온, 삼양식품, 현대건설 등이 공시를 했고요. 코스닥에서는 컴투스, SFA 등이 포함이 됐습니다. 정부도 기업의 밸류업 정책을 밀어주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이 금융위는 세제 인센티브 마련을 약속했고 금감원은 설명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주 랠리가 재현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공매도 재개 이후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밸류업 모범생까지 공매도에 타겟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메리츠는 이번 주에 3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했고 전체 거래 중 4분의 1이 공매도였습니다. 외국계 창구를 통한 매도 비중도 높았고요. 공매도 금지 기간에 오른 금융주들이 다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작년과 같은 상승세는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원 휴머노이드 속도전, 4대 그룹 AI 선점 총력. SK그룹이 본격적으로 AI 로봇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SK온이 산업용 로봇 기업 유일 로보틱스 인수를 추진하고 그룹 차원에서도 휴머노이드 개발을 위한 속도전에 들어갔는데요. 최태원 회장은 CES 2025 현장에서 AI가 실제 사물에 적용되는 피지컬 AI의 흐름을 직접 확인했고 젠슨왕 엔비디아 대표와 이 주제로 논의했다고도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은 AI 로봇 연구 조직을 본사로 옮기면서 기술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고요. SK온은 유일 로보틱스 지분의 콜옵션을 확보하면서 사실상 인수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삼성전자 출신의 휴머노이드 전문가들이 대거 합류한 유일 로보틱스는 듀얼암 기반 로봇 등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처럼 SK의 로봇 전략이 본격화가 되면서 삼성, 현대차, LG까지 국내 4대 그룹의 AI 로봇 선점 경쟁도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자회사로 편입했고 현대차는 미국 공장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을 대거 투입했습니다. LG전자도 로보스타, 베어 로보틱스 같은 다양한 로봇 기업에 투자하면서 기술을 축적 중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생성형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지금이기 때문에 AGI 기반의 휴머노이드 경쟁도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뉴스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부도 위험 2배 커져 대출 핀셋 관리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면서 은행들이 거래하는 기업들의 부도 위험이 1년 만에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기업 대출에 대해 더 깐깐하게 관리에 나서고 있는데요.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같은 4대 은행의 거래 상대방 신용 위험은 지난해 26조 원을 넘어서면서 전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는 은행이 기업과의 금융거래에서 돈을 떼일 수 있다는 위험을 수치화한 것으로 이 기업 신용이 악화되고 있다는 수치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커진 통상 리스크와 국내 계엄 사태, 여기에 환율 급등까지 겹치면서 수출 기업 타격이 컸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해외 파생 상품 거래가 많은 기업에 대해 핀셋 관리를 시작했고요. 기업 자금 조달 환경은 한층 더 경직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시중엔 갈 곳을 잃은 단기 자금이 1,400조 원 이상 쌓여 있는데요. 금리는 낮고 정책 자금은 계속해서 풀리고 있지만 투자나 소비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통화 유통 속도는 팬데믹 때와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하고요. 시중에 돈은 돌지만 실물 경제에는 잘 스며들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렇게 뉴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잘 짚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뉴스를 살펴봐도요,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중심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은행과 밸류 관련된 이야기도 했었는데 잠시 뒤에 소희 아나운서가 또 리포트 관련해서 전달해 드릴 예정이거든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